자, 우리가 화학결합의 종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 앞에서 이온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살펴봤지. 그럼 이번에는 공유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비교해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한번 정리해보자. 일단 이온결합 제목 쓰고요. 공유결합. 여러분 이름에서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여러분이 구분 지을 때 가장 확실한 차이점 뭐냐. 이온결합은 정말 이온이 형성된 다음에 그 이온끼리 결합하는 거지. 양이온과 음이온. 근데 그 양이온을 만드는 원소는 금속 원소예요. 금속 원소가 양이온, 비금속 원소로 음이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둘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한다. 이들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된 물질이에요. 반면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이 둘이 전자쌍을 공유해. 전자쌍을 공유해서 이온결합은 어떻다고 그랬지? 이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공유결합은 전자쌍을 공유해서 두 물질이 합쳐진 거라 이거야. 여기서 전자쌍을 왜 공유하는가 또 얼마만큼 공유하는가 이것 또한 옥텟 규칙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옥텟 규칙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옥텟 규칙이란 무엇이었지? 전자 껍질에 첫 번째 껍질에는 2, 두 번째 8, 세 번째 8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지? 8 우리는 이제 2는 첫 전자 껍질의 2는 약간 이제 예외적이고 8을 유지하려고 한다. 8을 가지려고 한다. 전자 8개를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8전자설 그랬잖아요. 그 8전자설에 맞추기 위하여 다른 비금속과 전자쌍을 공유하는 이러한 방식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8전자설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원소랑 같아지려고 한다? 18쪽 원소와 18쪽 원소와 같은 이러한 상태, 이거 안정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옥텟 규칙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옥텟 규칙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온 결합부터 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각각 어떤 물질이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갖는지 잘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이온 결합 물질의 한번 살펴볼게. 자, 여기 우리 흔한 것 중에 우리 앞에서 소금 했잖아, 소금. 소금은 염화, 나트륨 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금속 이온인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이온 먼저 써야 되겠다. 어떤 이온으로 염화나트륨을 만들었는가. 앞에서 했죠. 나트륨이 전자 하나 잃어서 플러스. 염소가 전자 얻어서 마이너스.
이 두 개가 합해지면 NaCl. 읽을 때는 여러분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는 거야. 염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Cl-가 자, 금속 양이온 중에 Mg, E 플러스랑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나트륨은 1가 플러스인데 마그네슘은 2가 플러스예요. 아, 얘는 아마도 2족 금속 원소겠죠. 그래서 전자 두 개를 잃어서 2가 플러스 이온이 됐는데 1가 마이너스 이온인 염소랑 결합을 해야 돼. 아까 나트륨은 1대 1로 결합했을 때 정전기적 인력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중성이 됐지. 근데 마그네슘은 2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야. 그러면 염화 이온도 두 개 필요해요. 두 개. 그래서 이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Mg2 플러스는 입자 하나만 있어도 되고 Cl-는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의 합이 잘 보세요. 플러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래서 합이 0이 되었으므로 이 결합은 이제 완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마그네슘 하나에 염소는 두 개. 자, 이게 염화 마그네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전기적 인력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그 이온의 개수, 여기다가 양이온의 개수, 음이온의 개수, 이걸 더했을 때 그 값이 0이 나와야 돼. 0.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마그네슘은 2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1개 더하기 1가 마이너스 이거 두 개라고 그랬죠? 곱하기 2 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더하면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완성이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의 경우 이 금속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금속 이온은요. 주로 1족, 2족. 근데 1족은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고 2족은 두 개를 잃어버리니까 플러스 2가 이렇게. 그리고 비금속 음이온이 되는 비금속은 이제 16족, 16족, 또 17족. 보세요. 옥텟 규칙에 의거해서 8개를 만들려면 16족은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2개 더 필요하지. 그래서 2개를 얻어. 2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얻었어? 그럼 2 마이너스. 17족은 하나를 얻어야 되겠지.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거 표기할 때 선생님 조금 실수했다. 이거 플러스 1보다 1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아요. 1 플러스, 2 플러스. 그러면 이게 1족이랑 17족은 1대1로 반응하면 정전기적 인력이 0이 되겠죠. 그러나 2족이랑 17족이랑 반응을 하려면 이거 하나, 2족에서 2족의 하나와 17족은 두 개가 필요한 거지. 근데 또 2족이랑 16족이랑 반응을 한다면 1대1로 반응해도 되겠지. 이렇게 그 이온 값이랑 이온의 개수 값을 곱한 것, 그것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자, 그리고요.
기왕 하는 김에 조금 더 어려운 것까지 하자. 여기 음이온의 경우 원소 하나가 이온 하나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다원자로 이온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다원자 이온. 예를 들면 잘 봐봐. SO4 2 마이너스. 어머, 이게 뭐니? 이게 뭐니? 봐봐. 황이랑 산소 4개로 이루어진 원자 단위. 전자를 2개 잃은 거예요. 전자를 2개 잃은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마그네슘처럼 E가 플러스인 것과 1대1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전기적 인력이 0이 되지. 그래서 Mg 하나에 SO4 하나는 1대1로 반응하여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의 원자가 하나의 이온처럼 작용하는 이러한 것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한다. 다원자 이온. 자, 이런 다원자 이온의 종류에는 NO3- 또는 CO3- 이런 것들이 있어. 읽을 때는 이걸 질산이온, 탄산이온, 또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거는 황산이온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온 결합은 이온과 이온이 결합하는 건데 그 이온을 만드는 게 금속과 비금속이다 그랬죠. 자, 이제 공유 결합을 살펴볼 건데 공유 결합이 조금 전자쌍을 공유하는 건데 이거 얘를 좀 잘 봐봐. 얘. 여러분 수소는 보통 상온에서 H2라는 수소 기체로 존재하는데 왜 수소는 이렇게 2개씩 모여 있을까? 왜 2개씩 모여 있을까? 이걸 공유 전자쌍으로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보자. 수소를 먼저 그려볼게. 자, 수소.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지. 하나야. 자, 하나야. 그럼 얘는 전자 껍질에 전자를 몇 개 가지려고 노력한다? 2개. 왜냐하면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만 있어도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수소 친구를 하나 더 불러. 자, 수소야. 나도 하나, 너도 하나. 그럼 우리 같이 2개를 만들어 볼까 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 2개를 한 곳에 모아 처음에 그 수소랑 만났던 그 수소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 그러면 내가 수소 여기에다 A, B라고 해보자. A, B 수소 모두 전자를 2개 갖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때 여기 둘이서 함께 공유하게 된 이것을 공유 전자쌍이라 그래요. 공유 전자쌍. 이 공유 전자쌍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쌍을 공유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2쌍을 또 3쌍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 자, 아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산소 봐봐. 산소. 산소도 보면 O2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소. 산소는 전자쌍이 몇 개냐? 자, 원자과 전자가 얘는 6개예요. 이거 잘 들어봐. 6개야. 근데 산소와 또 다른 산소가 원자과 전자를 6개 갖는 산소가 많나? 자, 그래서 얘네 둘이 8개를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8개를 공유하려면. 자, 지금 6개이므로 2개가 더 필요하죠? 6개이므로 2개가 더 필요하죠? 결국에 요 2개와 요 2개를 만족시키는 2쌍을 공유하는 거야. 2쌍. 그럼 하나, 둘, 이렇게 2쌍을 공유해서 산소와 산소가. 자, 그러면 원래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였으니까 봐봐.
하나, 둘, 그 나머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잘못했다. 다시. 자, 원래 6개였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가 6이야. 그 다음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둘 다 6인데 8이 되려고 여기를 공유하는 거지. 여기를. 공유하는 거지. 그러면 A 산소가 갖는 전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되죠. 또 이 B 산소라고 했을 때 이 B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두 쌍을 공유함으로써 둘 다 8개의 산소를, 8개의 전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세 쌍을 갖는 거 한번 해보자. 세 쌍을 갖는 거. 자, 세 쌍을 갖는 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질소인데, 질소.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야. 그럼 몇 개가 더 필요해? 3개가 필요하지. 3개가 더 필요해. 그래서 또 다른 질소, 원자과 전자가 5개인데, 얘도 3개가 필요하니까 요 3개와 3개를 쌍으로 갖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럼 이미 이 질소의 전자가 6개가 확보된 거지. 그럼 2개만 더 있으면 되죠? 2개. 이렇게. 또 오른쪽에 질소도 6개가 확보된 상태니까 2개만 더 가지면 끝.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 쌍을 공유해서 질소와 질소가 함께 전자를 공유하는 거예요. 따라서 O2 산소 기체, 또 N2 질소 기체, 이렇게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3가지 기체를 살펴봤어. 자, 그럼 이 밖에도 이런 기체 말고도 어떤 것들이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인지 그 대표적인 예는 물이 H2O죠? H2O. 그다음 여러분 단백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그 펩타이드 결합으로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거든. 그때도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고, 또 여러분 DNA 알죠? DNA에서도 그 사슬을 길게 연결할 때 공유 결합으로 당과 인산이 공유 결합을 해서 긴 가닥을 만들어요. 이렇게 긴 가닥. 그 DNA의 구조를 보면 꼭 사다리처럼 돼 있는데 그 사다리를 형성할 때 이 가운데 있는 거 말고 선생님 지금 까만색으로 그린 부분 있지? 검정색으로 그린 요 부분이 당인산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돼요. 공유결합. 뭐 이런 물질들이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이제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물질과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그 물질로서의 어떤 차이점,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해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아서 다시 이온으로 떨어져. 우리 이런 것은 이제 수화되었다고 하는데 물에 잘 녹고, 이거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 좋다. 이거 이제 수화가 잘 된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온화, 다시 이온으로 나누어져서 물에 둘러싸인다는 소리야. 그래서 수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전도성을 좋게 해. 전기
전기가 잘 흐른단 말이야. 전도성이 좋다. 특히 물에 녹였을 때도 그렇지만 액화시킨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가 잘 흐르고 수용액 아까 얘기했죠. 수용액 상태에서는 물론 잘 흐르죠. 비교를 할 때 고체인 상태에서 이온이 고체로 딱딱하게 결합해 있을 때는 이온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를 수가 없지. 근데 액체일 때나 물에 녹았을 때는 전기가 잘 흐른다. 그리고 이 결정의 경우 이온 결합 물질이 결정이 되었을 때 그 실온에서 고체이고 아주 세게 물리적 힘을 가했을 때는 부서지거나 깨져요.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반면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굉장히 낮고 거의 녹지 않고 따라서 전기 전도성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리고 실온에서 어떤 상태이냐? 실온에서 주로 기체 또는 액체나 또는 기체 상태인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자, 실온에서 액체다. 실온에서 액체란 얘기는 기체 생각해봐요. 실온에서 이미 끓어 있는 상태인 거지. 이미 끓었어. 그럼 끓는 점이 어떻다는 거야? 낮단 얘기죠. 이미 끓었어. 낮은 온도에서 끓었기 때문에 지금 기체 상태가 된 거야. 반면 얘는 끓는 점이 높으니까 끓지 못하고 녹지도 못했고 그래서 고체야. 그래서 녹는 점 또한 높다고 할 수 있겠지. 녹는 점이 높다. 반면 공유결합은 끓는 점, 녹는 점이 낮다. 그래서 실온에서의 이 상태를 보면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공유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용해성도 높으면서 전기도 잘 흐르는 예외 물질이 있어요. 예외. 봐봐. 자, HCl은 보면 비금속 수소와 비금속 염소가 결합한 건데 얘가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돼.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수화, 이온화가 되면서 물에 대한 용해성도 높을 뿐더러 이게 이온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기도 흐른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그래, 이렇게 염산만 알아두면 되겠다. 염산. 그래서 염산과 같이 이런 예외도 있다. 이런 거 알아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이 어떻게 결합물을 형성하고 또 어떤 물질의 예가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잖아. 그럼 그 물질마다 어떤 것은 이온 결합, 어떤 것은 공유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물, 또 공기, 어떤 암석 이런 것들마다 왜 그 결합을 했고 그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질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물질과 연관지어서 결합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